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가상화폐 세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다. 영국 가디언지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 폭락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코인 열풍이 불면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가상화폐들이 발행됐는데 그 중에서도 테라와 루나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코인이었습니다. 작년 12월만 해도 테라의 시가총액은 23조 원, 루나의 시가총액은 39조 원으로 각각 우리나라로 치면 포스코와 현대차 시총에 맞먹을 정도였는데 이 두 코인이 최근에 아주 큰 폭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코인의 발행사가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그 전에 정부가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식, 그리고 최근에 몇몇 마트에서 식용유 구입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 그 배경도 챙겨서 들어보겠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박세훈 작가, 김현우 소장,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금요일을 담당하고 있는 안승찬 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관심거리는 사이버 공간의 돈 이야기이긴 한데 네. 테라와 루나, 일단은 그래도 오프라인 공간의 돈 얘기 먼저 살짝 하고 네. 우리가 진짜 쓰는 돈이니까 정부가 추경을 좀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할 거냐, 예.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할 거냐, 네.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쪽이냐가 궁금한데,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하면 뭐 채권 시장에서는 큰 변화는 당장은 없을 텐데 네,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하면 채권 시장에 당장 국채가 쏟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즉 정부가 돈 빌려달라고 돌아다니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예, 야, 맞습니다. 정부가 3% 준다는데 당신도 3% 해달라고 하면 나는 못 주지? 네. 이런 이야기. 그래 그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세금을 더 걷느냐? 계획된 것보다 더 걷지 않아도 된다. 넘쳐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60조 원이 추경 예산입니다. 이 중에 정부가 직접 쓰는 돈이 36조 4천억 원, 나머지 23조는 지방으로 교부를 하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네. 어디서 충당을 하냐? 일단 전년도에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8조 원이 있습니다. 요것과 그다음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줄여서 구조조정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만든 돈 7조, 합쳐가지고 15조 원이 확보가 됐고요. 이미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올해 예상보다 더 거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세금, 그러니까 작년에 예상했던 2022년엔 이만큼의 세금이 거칠 거야 네. 라고 예측을 한 것보다 2022년이 돼 보니까 더 거칠 것 같네라고 생각하는 게 53조 원. 53조 원이나 더 거친다고요? 네, 예상을 깨고? 예상을 깨고 이만큼이 더 거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와. 더 거쳤다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하면 68조 원인데 이 중에서 그럼 돈이 많이 남으니까 9조 네. 원은 나라 빚을 갚고 국채를 상환하고 59조 4천억 원, 약 60조는 이번 추경에 쓰자. 그런데 국세가 거치면 국세 중에 일부는 뭐 지방재정하고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보내게 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법이. 예. 그 나라의 중앙에서만 필요해도 지방으로도 반드시 보내게. 맞습니다. 일부는 그러니까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돈이 23조입니다. 그래서 60조 중에 23조 빼고 나머지 한 36조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올해 예산이 343조 정도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2022년 들어와 보니까 343조라고 예산을 짜놨는데 거칠 돈은 396조가 거칠 것 같다. 이럴 거면 396조짜리 예산을 짰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좀 덜 걷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더 거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작년에도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작년에도 61조 4천억 원의 세수가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세금이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작년은 왜 그랬는지 살펴보면은 덜 거칠 것 같아, 덜 거칠 것 같아 이렇게 세 차례나 수정을 하면서 네. 세수를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거쳐서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한 건데, 반면에 올해는 벌써부터 더 거칠 것 같다, 많이 거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작년과는 다르게. 그런데 마찬가지죠. 작년에 예산 짤 때는 네, 작년 예산을 올해 예산을 작년에 짰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작년에 짤 때 세금이 안 거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잡시다. 네네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편성을 한 거고. 근데 올해 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많이 거치네. 거칠 것 같네요.
그런 거였고 작년은 왜 남았냐면 작년은 재작년에 예산을 짜놓고 네. 2021년이 들어서서 덜 거칠 것 같아요. 덜 거칠 것 같아요. 실제 예산은 이만큼인데 100인데 덜 거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다가 끝판에 가보니까 마지막에 간이 남은 거고 지금은 처음부터 알겠어요. 더 거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과 올해가 둘 다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건 똑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더 거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러나 작년에? 상황은 똑같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연말쯤 가서 에이, 더 거쳤네? 네. 라는 걸 알았다는 덜 거고 거칠 줄 알았는데 더 거쳤네. 그런 거고. 올해는 지금 한 5월인데 네. 아유, 보나마나 많이 거칩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결국 두 개가 마찬가지인데 작년 올해가 네, 네. 세금이 얼마나 더 거칠지에 대한 예상을 원 단위까지 맞추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정부 예산이 300 몇 조 수준인데 네. 어떻게 60조를 틀려요? 맞습니다. 깜짝이야. 또 세수. 저를 확 쳐다보고 얘기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럴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뭐 어디 딱 쳐다보고 얘기할 데가 없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작년에 올해 예산을 짜던 시점이 7월이었는데 그 이후에 크게 증가한 실적을 반영 못했다. 그리고 둘째는 환율하고 물가를 생각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올해 예산을 짤 때는 작년에 거친 세금을 바탕으로 일단 편성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세금이 거칠 때 연말에 30조 원이 확 더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됐고 뭐 물가가 오르고 거리두기도 풀리면서 올해는 소비가 증가할 테니까 부가세도 많이 거칠 것 같고 임금도 오르니까 소득세도 더 많이 거치게 될 것 같고 네. 또 작년에 4% 성장을 하는 바람에 법인세도 더 많이 거칠 것 같고 예. 또 부동산 관련 세금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더 거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작년 7월에 예측했던 것과는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더 많이 거치게 됐느냐를 봤더니 법인세가 거의 30조 원이고 그다음에 양도세와 근로세 이게 각각 뭐 12조, 10조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동안 하잖아요. 네. 그거를 하더라도 이만큼이 남는다. 그래서 합쳐서 많은 돈이 넘치게 되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는 세율은 깎아준다고 했지만 그 세율 깎아주는 것 때문에 매물이 더 많이 나오면 네. 실제로 거래는 훨씬 많을 거고 맞습니다. 양도세율을 100%로 올리면 세금 많이 거칠 것 같지만 아무도 안 팔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세수는 하나도 없을 테니까 지금 말씀해 더 주신 많이 거칠 겁니다. 예. 게 초과세수 너무 이거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네. 우려하는 측에서의 시각입니다. 분명히 그런 이제 균형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세수가 넘칠 것으로 추계하는 게 좀 그거 아니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실제보다 초과세수를 부풀려서 잡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건 기재부가 그러면 잘못한 거다, 무능이다,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으니까라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일부 언론에선 지난 정부가 잠깐만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언제 기재부를 가 잘못했다는 건지 굳이 여야가 싸울 거면 금을 그어서 쭉 기재부죠. 기재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언론에선 지난 정부가 과도하게 세금 걷어가지고 뭐 비판하면서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달성했다. 뭐 이렇게 포장을 하기도 알겠습니다. 하고요. 세금이 많이 거칠 것 같으니까 국채는 발행 안 해도 되고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세금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거친다는 거냐? 네, 한쪽에서는 뭐 왜 예상을 잘못했느냐고 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세금이 많이 거친다는 예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경제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실제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더 거칠지는 하반기에 가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라면 실제로 국채를 발행을 덜 해도 된다면 네.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는 덜 오를 거고 예,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덜 오르면 고정금리 대출 받으러 가는 분들의 고정금리는 생각보다 덜 오르겠네요. 덜 오르겠는데 만약에 이 예측이 틀려가면 어쨌든 국채는 언젠가는 발행을 하게 되겠죠. 조삼모사일 텐데 그럼 그때 가서 또 금리는 오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안승찬 기자님, 예. 코인 시장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를 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먼저 알았을 텐데 네.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주식 시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분들은 아니 주식이 왜 빠져요?라고 할 때 코인 시장에서 큰일이 났습니다라고 하니까 네. 뒤늦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테라하고 루나라는 코인의 가격이 지금 폭락하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두 개는 코인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루나가 심각한데 루나의 코인 가격이 어제도 보니까 하루 만에 99% 이상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빠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이 루나라는 코인의 가격이 80달러 정도는 했는데 10만 원, 10만 원. 예, 새벽에 들어가 보니까 0.016달러. 1센트도 1센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휴지된 거네요. 휴지 조각이 된 건데 예. 그러니까 루나가 아까 전에 원래는 뭐 시가총액으로 한 39조 원쯤 되는 그러니까 세계 코인 순위로 보면 한 세계 8위쯤 되는 코인이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 8위쯤 되는 시가총액은 TSMC거든요. 아, 대만의 반도체 회사. 대만의 TSMC, 대만의 TSMC 같은 회사가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된 셈이니까 아.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충격이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진짜 중요한데 사실 조금 복잡한데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요. 어려워요? 아니면 그냥 이해할 만해요?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네. 어느 정도 각오하고 들어야 되는지. 예. 우선 이제 테라라는 코인이 여기서 어떤 코인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테라는 우리나라 그 티몬의 창업자인 신현성 씨하고 권도영이라는 엔지니어가 둘이 만든 코인이에요. 한국 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테라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스테이블이 네, 안정된, 안정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그렇죠. 튼튼한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반적인 코인은 가격이 아무리 비트코인이라고 해도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 그런데 코인을 가격을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가격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도록 만들겠다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1달러고 항상 이 코인은 같은 가격이야. 1테라는 그 누구가 갖고 있고 언제 갖고 있더라도 항상 1달러야. 미국의 1달러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가치를 유지해야 되니까 예. 코인을 발행 회사가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1달러를 자기가 쌓아둬요. 마치 예전에 금본위제를 했을 때처럼 네가 2달러 종이 조각이지만 이거 가져오면 우리가 금으로 바꿔줄게 금 얼마나 바꿔줄게. 하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내가 1달러를 실제 갖고 있으니까 네가 마음껏 이 코인을 쓰고 불안하면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1달러 바꿔 이런 식으로 쓰는 그럼 거예요. 그 코인을 발행할 때 1달러를 받고 팔면 되겠군요. 그리고 그 돈 받아서 은행에다 넣어두면 네. 그 코인은 언제든지 돌아다니다가 저 달러로 바꿔주세요 하면 너구나 잘 있었어 하면서 또 주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는 하진 않고 네. 그냥 이렇게 사긴 발행 회사가 그냥 내가 쌓아뒀다고 해서 실제로는 진짜로 쌓아둔 게 맞느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내가 그만큼의 현금성 자산을 쌓아놨다. 원래 그 주장했던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래서 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만 달러어치 테더를 발행했다면 우리한테도 1,000만 달러 현금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써 이런 건데 지금 이 오늘의 주제인 테라는 좀 더 다른 방식이에요. 테라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달러도 근본이제를 안 쓰고 신용으로 1달러를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쓰는 것처럼 실제로 현금성 자산을 쌓지 않고서도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들겠다. 미국 달러도 뒤에 금 안 쌓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 테라는 루나라는 일종의 쌍둥이 코인을 하나 같이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든지 루나라는 코인으로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1테라는 1달러하고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1테라의 가격이 0.95달러로 조금 떨어졌어요. 테라가 싸졌어요. 테라가 싸졌어요. 그러면 이 테라를 만든 발행 회사에 가져가서 사람들이 0.95달러짜리 테라를 주면 1달러어치의 루나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1달러를 줘야 되는데. 실제로 1달러를 줘야 되는데 대신에 1달러어치의 루나라는 다른 코인으로 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테라는 점점 소각이 되고 루나라는 코인으로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테라 갖고 가서 루나로 바꿔주세요 하니까 루나 1달러어치를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테라는 숫자도 줄어들 뿐 아니라 시장에서. 0.95달러 테라를 사다가 루나로 예. 바꾸면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테라는 발행량이 줄어들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그래서 항상 1테라는 1달러로 자동으로 맞춰줄 수 있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게 돼서. 그럼 아파트를 하나 분양할 때 이 아파트는 무조건 1억이라고 하는 가치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데 9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1억 원어치 자동차 뭐 10대면 10대, 5대면 5대랑 항상 바꿔줍니다. 그렇죠. 라고
규칙을 정했다는 규칙을 거죠. 정한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사람들이 와서 자동차로 바꿔서 갈 테니까. 갈 테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신박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된 건데 그렇죠. 매물이 나왔는데 9천만 원은 안 팔겠지 그럼. 그럼 네. 루나 가격은요? 루나는 그게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는 루나 가격이 유지되는 게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1달러어치의 루나.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는 집하고 자동차로 생각해 볼게요. 헷갈려서. 네. 집값이 1억짜리였는데 그게 8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네. 1억 원어치 자동차를 주는 거니까 좀 자동차 값이 많이 떨어진다. 자동차 값도. 네. 그럼 자동차를 여러 대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나는 1억 원어치 자동차만 받아서 음. 자동차 시장에서 팔아서 1억 챙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 떨어져도 1억 원어치만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같은 건데 네. 이 주는 자동차의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는 쓰레기다. 급락할 거라고 만약에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바꾸질 않겠죠. 그래서 이 루나라는 바꿔주는 루나라는 쌍둥이 코인의 가격이 항상 어느 정도 이상은 유지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자동차는 많이는 안 떨어져. 그런 그렇죠.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타고 다니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꿔도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루나 가격은 항상 어느 정도는 유지될 거라는 믿음이 이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특히나 테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바꾼다고 했잖아요. 테라. 테라 가격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싸진 걸 같은 가격으로 바꿔주니까 네. 그때마다 루나는 코인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테라의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루나는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이 하락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루나는 자꾸 하방 압력이 떨어지는 압력이 생겨요. 자동차 대수가 많아지는 거죠. 집값이 그렇죠. 떨어지면 사람들은 자동차로 주세요라고 할 텐데 네. 그런 계속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동차만-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그럼 자동차 값도 또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의 가격, 루나의 가격을 유지하는 게 시스템의 핵심인데 이 테라라는 시스템에서는 이 루나를 어떤 식으로 고안하냐면 아주 고금리의 루나 예금 통장을 만들어요. 그런 것도 예측하고 자동차 값도 떨어질 수 있으니 예. 그래서 갖다가 루나를 맡기면 맡기면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0%나 준다고? 그것도 루나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루나로 맡기면 늘 연간 20%의 이자가 나오니까 네. 요거 괜찮겠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런 약속을 만약에 국가가 한다면 그냥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하는데 네. 이 약속을 누가 한 거예요? 이 약속은 테라를 만든 두 사람이 해준 거예요? 두 사람이 만든 파운데이션 재단에서 한 거죠. 뭘 믿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네. 근원으로 따지면 테라의 가치는 루나가 보장해 주는 거고 루나의 가치는 그 20%의 금리 예금 금리 시스템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예금 금리의 20%의 금리는 이자는 도대체 어떻게 주느냐? 누구 돈으로 나오냐? 어디에서 나와요? 그거는 지금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루나로 준다면서요. 이렇게 루나 주는데 물론 받은 걸로 대출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역마진이 날 거라는 분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20%는 너무 무리한 프로젝트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라는 이자를 주니까 사람들이 계속 루나를 사가지고 루나로 예치되는 돈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에 의해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다가 그래서 이걸 폰지 사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은 그런 시스템이 잘 됐는데 한꺼번에 루나가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이 시스템이 모든 게 깨져버리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1테라도 원래 1달러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0.4달러 정도로 추락을 했죠. 그래서 둘 다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그것 때문에 떨어졌나 봐요? 그것 때문에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뭐 공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왜 떨어졌는지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특히나 요즘 이제 미국 연준의 공매도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네. 가상 자산 시장도 불안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매도를 노린 매도 세력이 루나와 테라에 집중됐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매도가 가능했다는 건가 봐요, 또. 그렇죠. 이거 사실 요즘 가상자산 공매도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테라고 루나, 특히 루나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테라는 루나의 가치가 안정적이 될 거라는 믿음에 근거하는데 테라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럼 루나로 막 사람들 많이 바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루나가 가격이 더 떨어져 봐요. 그러면 불안하니까 테라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 테라 가격이 떨어지면 루나로 전환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또 루나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죽음에 나선. 근데 그 루나는 야, 가끔만 있으면 20% 주는데 왜 자꾸 이렇게 싼 값에 팔아요? 라고 할 수 있으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가격이 너무 폭락하니까 믿음이 붕괴된 거죠. 뱅크런이군요, 진짜. 뱅크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가상자산 쪽의 일종 뱅크런 사태 때문에 연쇄적인 급락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더 떨어지는 게 테라 쪽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1테라를 지키겠다 이게 지금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테라하고 루나를 바꾸는 물량을 그 전에는 약간 제한을 해뒀는데 예. 그걸 4배 정도로 늘렸어요. 그 말은 지금 계속 급락하고 있으니까 4배 정도 더 많은 루나가 생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값 떨어져서 자동차 바꾸러 오시면 옛날에는 20대까지만 이렇게 바꿔주지 그렇죠. 않았는데 네. 100대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나 가격은 더 폭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가 지금 사람보다 더 많아. 지금 그래서 루나는 폭락하는 거고 게다가 지금 테라를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건데 이 테라 재단이 수십억 달러 비트코인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것도 내가 팔아서 테라 가격 보호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건 이 가상자산 쪽에서도 대출이나 각종 파생 상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예, 미국에서 예. 어떤 것도 있냐면 어떤 인터넷 은행이 코인을 담보로 해서 대출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겠죠. 근데 그런 예.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코인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다시 유동화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15년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네.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 무너지면 이게 실물 자산까지 이어져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니 옐런 그 재무장관도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해야 된다.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졌던 거네요. 네. 예, 저는 여성시대 들으시고 또 이어지는 11시 5분부터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